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마트 가셔가지고 이거 그냥 사시지 마시고요. 잇몸까지 퇴축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칫솔 편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 네, 사실 칫솔도 막상 사러 가면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솔별로 아니면 손잡이별로 선생님이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PD님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냥 일반 칫솔인데 조금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사용하시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칫솔 모 중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타입이 있고 중간이나 하드 타입이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부드러운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간이나 하드 타입은 권하지를 않아요. 제가 왜 권하지를 않냐면 보통은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소프트 브리스톨 타입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저희 갖다 놓은 이 칫솔부터 한번 보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칫솔 같은데 그냥 이렇게 플랫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칫솔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드러운 타입이면 뭐 어디에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테크닉만 잘 사용해 주시면은 뭐 이런 칫솔은 어디서든 정말 싸게 잘 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청결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건 살짝 웨이브가 있죠. 칫솔에 왜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희가 치아 표면을 보면 절대 표면이 일수평이 아니죠. 웨이브 모양이면 이 사이사이 틈들을 좀 더 수월하게 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평한 것보다는 잇몸 사이사이가 더 잘 닦이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굳이 고르자면 이 두 개 중에는 아무래도 웨이브 형태가 더 낫겠네요. 아마 한국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거 미세모예요. 미세모는 소프트 브리슬 중에서도 두께가 엄청 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저희 이제 잇몸이라든지 치아 표면에 가는 이 압력이 훨씬 더 덜하죠. 미세모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잇몸에 가는 그런 영향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미세모의 단점이 뭘까요? 미세모 단점. 네. 자꾸 뜬금없이 질문을 하고 해주신. 근데 이제 미세모의 단점은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미세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갈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 모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납작하게 되는 순간은 이미 살짝 늦은 편이에요. 이제 한두 가닥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바로 이 와이드 헤드인데 이거 와이드 헤드 쓰시는 분은 많이는 못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칫솔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인마트 가서 사왔거든요. 이게 왕타 칫솔이라고 면적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칫솔질하기 귀찮아서 진짜 한국인 성향이 딱 정확히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려고. 네, 그래서 와이드 헤드의 장점은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베이직한 칫솔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2-3개인데 이제 와이드 헤드 같은 경우는 커버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4-5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이렇게 닦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와이드 헤드 같은 경우는 구석에 뭐 사람님까지 다 계시면 이걸로 구석구석 닦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용이한 게 하나 있네요. 이 와이드 헤드는 혀를 닦기에는 되게 유용해요. 보통 요즘 칫솔에는 이 뒷면에 혀 닦기가 이렇게 탑재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와이드 헤드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필요 없이 헤드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부치 제거용으로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한국어로 뭐죠? 어금니 칫솔? 아, 어금니 칫솔, 치간 칫솔. 영어로는 엔드 터프트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거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금니라든지 이 뒤에 좀 공간이 큰데 음식물이 자주 낀다 하면 이거를 보조용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훑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교정할 때 또 저희가 드리는 그 오럴 하이진 패키지 안에도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치아와 와이어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제거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혼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보조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넥스트는 이거는 전동 칫솔이네요.
아무래도 플라크나 그런 세정력에서는 전동이 매뉴얼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확실히 진동이 벌써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전동 칫솔에 주의할 점은 바로 강도예요. 이제 압력을 너무 세게 누르다 보면은 치아 표면에 마모가 더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잇몸까지 퇴축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최소한의 압력을 가해서 진짜 이렇게 가이드 해준다는 역할, 이렇게 구석구석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동이라 아까워가지고 오래 쓰시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는 교정용 칫솔인데요. 이제 교정용 칫솔과 일반적인 칫솔의 차이점은 바로 이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다는 거예요. V자 형태로.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브라켓 위에 있는 치아 표면과 아래에 있는 표면까지도 한꺼번에 닦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정하시는 분들 이거 필수템으로 참고하시고요. 치과 선생님이 추천하는 칫솔이 있나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전동 칫솔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치아를 닦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해서 닦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살살 닦다 보면은 전혀 플라크라든지 이게 효과적으로 제거가 안 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전동 칫솔들은 압력 감지기가 있어서 너무 세게 닦으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적절한 이 압력을 가해주면은 초록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혼자서 셀프 체크하기가 되게 수월하고요. 근데 전동 칫솔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의 모양도 다를 뿐더러 작동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회전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동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필립스에서 소닉헤어, 일반적인 이런 칫솔 모양에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 형태가 있죠. 정말 강한 세정력을 원하시면 뭐 플라크가 잘 낀다든지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회전형의 그 강한 압력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린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좀 센시티브한 잇몸을 가지시고 계시면 좀 더 젠틀한 소닉헤어의 그 진동형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정용 같은 경우는 앞에 그 꼬다리라나요? 네, 그것만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교정을 할 때는 이 금속 장치를 닦는 거기 때문에 칫솔모가 3개월이 아닌 거의 한 1, 2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추천하는 칫솔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 타입은 진짜 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목욕탕 가면 그냥 공짜로 비치돼 있는 그 아시죠? 공항에 갔을 때, 뭐 비행기 탔을 때 공짜로 주시는 그 일회용 칫솔 있잖아요. 부드럽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일자기 때문에 뭐 세정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특히나 그런 일회용 제품들은 이 넓이도 좁아요. 이거 뭘 닦으라는 건지, 공짜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만 차라리 돈을 주시고 괜찮은 칫솔을 여행할 때 들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치아편에 이어서 칫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사용을 하시고 계신 브랜드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정말 이 칫솔 되게 유용하다 하시는 그런 제품들 있으시면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